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이 좀 뒷말을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총선이 7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어찌 해야 될지를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우리 민주당의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 당원 투표를 붙여갖고 판단을 할게요.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 한동훈이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갈 걸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 갈 걸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좀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60 며칠 남은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저렇게 쉽게 편하게 정치할 것 같으면 저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어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좀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뭔가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될 거를 뭔가 그렇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 전당원 투표를 붙여갖고 뒤에 숨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먼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21대 총선, 지난번 총선이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참여해야 될지 말지 이것도 전당원 투표에 붙여갖고 그때 결국 위성정당 만들었죠. 더불어 시민당인가요?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그때 서울은 박원순, 부산은 오거돈, 이 두 분이 다 성폭력 문제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후보를, 원래는 당원 당규상 거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이 역시도 전당원 투표 붙여갖고 후보 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자 실제로 후보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비례대표 선거제, 이것도 지금 전당원 투표에 붙여갖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당장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겁해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히틀러라는 얘기가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하겠다는 전당원 투표는 히틀러, 나치당, 모택동의 문화혁명,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에 쓰였던 독재자의 군중 동원 방식입니다.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욕을 정당화시켰던 가장 비겁한 정치 수법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당의 지도부가 결론을 내린 걸로 되면 나중에 이제 여론의 역풍이 무서우니까 뒤에 숨기 위해서 겉포장만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일각의 비판의 내용의 핵심 요지인데, 그리고 아니 이 선거제도라는 것을 왜 당원이 결정을 합니까?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지요.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전당원 투표할 때마다 반대 의견이 지금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의 전당원 투표가 반대가 한 15에서 20% 정도 나왔거든요. 아이고야. 저는 그 투표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런 의견을 표명한 적도 있는데 항상 반대쪽에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원에게 기대는 행태를 안 하려면 당원들이 좀 균형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전 소수파에 있었지만 소수파의 목소리를 더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병립형 회기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만약에 그 위성정당을 사실상 포기 안 한다면 병립형 회기가 차라리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립형 회기로 가는 게 낫고, 대신에 병립형 회기는 우리 당이 약속했던 걸 어긴다는 책임을 그리고 비판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과의 약속, 다른 다수당 그 제3지대 세력과의 약속도 비판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자체가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그 국민의힘 전신 정당과 합의하지 않고 통과시킨 원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당원 투표를 계속 여기에 당원에게 물어보는 거는 결국 지도부가 감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감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원들에게 묻는 거는 아무래도 의원들의 의견조차도 거의 80대 80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후에는 좀 뭔가 이렇게 전당원 투표 가기 전까지 정치력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실제로 붙여져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과거 병립형으로 회기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가요? 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한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된 게 민주당 또 주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뒤엎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역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의 면접이 진행 중인데, 면접장 안에서도 이른바 계파 갈등 조짐이 있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 강북을의 지금 현역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죠. 비명계.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진행이 된 거예요. 저 한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박용진, 정봉주 저 두 분이.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 말이에요. 강북을 지역에는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체성이 의심되는 의원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겨냥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박용진 의원. 그래 박용진 의원이 잠깐만 뭐라고?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면접관님? 그랬더니 이 면접관은 아이고 그냥 서로 조심하고 자제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래도 박용진 의원은 비명계이기는 하나 한 지붕 안에 같이 있는 패밀리인데 저렇게 면접장 안에서 면전에서 공격을 한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박용진, 정봉주 이 두 사람은 면접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변하자고. 답변 공격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저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거에 자 다음에. 네, 정봉주 전 의원을 막 기자가 질문하니까 막 뛰어갔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공천을 신청한 민주당 의원들 또 지금은 의원이 아니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의 면접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면접장 안에서 또 어떠한 풍경들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